여러분,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주변에 알리는 거죠. 그런데 그 경보장치, 어떤 기준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현장 소방감리원 상묵입니다. 오늘은 NFTC 201, 즉 비상경보 설비와 단독경보 현감지기의 화재 안전기술 기준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건물주님, 임차인분, 혹은 내 집 마련하신 분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거 몰랐다가 과태료 맞은 분들 정말 많거든요. NFTC 201 소방청 공고 제2022-222호 시행 2022년 12월 1일 1장 이게 뭔 기준이야? 먼저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건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소방시설법이 있죠. 이 법의 시행령 별표사를 보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목록이 나옵니다. 비상경보설비는 그 목록 중 제2호 과목, 단독경보 현감지기는 나목에 해당합니다. 그럼 NFPC랑 NFTC는 뭐가 다르냐? 쉽게 말하면 NFPC는 성능 기준, 즉 어떤 결과를 달성해야 하는지 목표를 정한 것이고, NFTC는 기술 기준, 즉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를 정한 것입니다. NFTC 201에 적합하게 설치하면 자동으로 NFPC 201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NFTC 적합 NFPC 충족 자동 인정. 2장 비상벨 vs 자동식 사이렌. 비상경보 설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상벨 설비와 자동식 사이렌 설비인데요. 비상벨은 댕댕댕 종소리로 알리는 것, 자동식 사이렌은 위 사이렌 소리로 알리는 겁니다. 둘 다 화재 발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경보장치예요. 설치 장소 첫 번째 조건, 부식성 가스나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습한 지하주차장이나 기계실 같은 데 설치하다가 녹슬어서 안 울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두 번째, 지구음향장치 즉 경보음 울리는 장치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 어디서든 수평거리 25m 이내에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25m 기억해두세요. 단 비상방송 설비 NFTC 202 기준과 연동되어 있으면 지구음향장치 안 설치해도 됩니다. 이건 현장에서 꽤 많이 활용되는 예외 조항이에요. 소리 크기는 얼마나 커야 할까요? 장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이어야 합니다. 90dB이면 지하철역 소음 정도예요. 꽤 크죠? 그리고 전압이 떨어져도 작동해야 합니다. 전격 전압의 80% 수준에서도 소리가 나야 해요. 정전이나 전압 불안정 상황에서도 경보가 울려야 하니까요. 핵심 수치 수평거리 25m 음압 90dB 이상, 전격 전압 80%에서도 작동. 3장 발신기 설치 위치. 발신기는 뭔가요? 화재 발생 시 사람이 직접 누르는 빨간 버튼이에요.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수동 장치죠. 설치 높이 기준이 있어요. 조작 스위치는 바닥에서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해야 합니다. 너무 낮으면 어린아이가 잘못 건드릴 수 있고 너무 높으면 키 작은 분들이 못 누르죠. 위치는 각 층마다 수평거리 25m 이내에 하나씩. 이건 음향장치와 같은 기준이에요. 단 복도 또는 별도 구획된 실의 보행거리가 40m 이상이면 추가 설치를 해야 합니다. 수평거리 25m는 직선거리이고 보행거리 40m는 실제로 걸어가는 거리예요. 이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위치 표시등도 있어야 해요. 발신기 함 상부에 달리는 빨간 불빛인데 부착면에서 15도 이상 각도로 10m 이내에 어디서나 보여야 합니다. 발신기 높이 0.8m 1.5m 수평거리 25m 보행거리 40m 이상 시 추가 설치. 4장 전원 앤드 배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불이 났을 때 전기도 같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경보가 안 울리겠죠. 그래서 전원 기준이 엄격합니다. 상용 전원은 반드시 전용 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 전등이나 콘센트 회로랑 공유하면 안 돼요. 개폐기에는 반드시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용이라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비상전원도 필요합니다. 상용 전원이 끊겨도 감시 상태 60분 유지 후 10분 이상 경보를 울릴 수 있어야 해요. 보통 수신기에 내장된 축전지 배터리가 이 역할을 합니다. 배선도 일반 전선이랑 같이 쓰면 안 됩니다. 별도의 관이나 덕트에 설치해야 해요. 단
60V 미만의 같은 전압 약전류 회로는 예외입니다. 절연저항도 체크해야 해요.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해서 0.1M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현장 감리 때 이게 안 나오면 재공사예요. 비상전원 감시 60분 경보 10분 절연저항 0.1M 이상 전용 배선 필수. 5장 단독경보형 감지기 원룸 고시원 필수품. 단독경보형 감지기 실물 사진 일반 가정 설치 예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뭔가요? 화재를 스스로 감지해서 배선 없이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울리는 감지기예요. 쉽게 말해 독립형 화재 경보기입니다. 원룸, 고시원, 다가구 주택, 숙박업소 이런 곳에 주로 설치됩니다. 수신기 공사 없이도 설치할 수 있어서 간단하고 저렴해요. 설치 기준입니다. 각 실마다 한 개씩 설치.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웃하는 방의 바닥 면적이 각각 32 미만이고 벽 윗부분이 뚫려서 공기가 통하면 두 방을 한 개의 실로 볼 수 있어요. 방이 크면 더 달아야 해요. 바닥 면적이 150을 넘으면 152마다 한 개 이상 추가해야 합니다. 150이면 약 45평이에요. 대형 객실이나 강의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단실은 최상층 계단실 천장에 설치합니다. 단 외기와 통하는 계단실은 제외예요. 외부 공기가 바로 드나드는 곳은 감지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배터리 관리도 중요합니다.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쓰는 경우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해요. 배터리 방전되면 그냥 장식품이 돼버려요. 실제로 화재 났는데 배터리 방전으로 안 울린 사례가 있습니다. 상용 전원을 쓰는 경우엔 2차 전지 충전지가 소방청 제품 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각 실마다 한 개 152 초과 시 152마다 추가 계단실 최상층 설치. 6장 현장 전문가가 전하는 실전 팁. 저는 현장 감리원으로서 이 기준을 직접 적용하는 입장인데요. 실수가 많이 나오는 포인트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경과 조치입니다.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그 전에 허가나 착공 신고를 한 건물은 구기준엔 FSC 201을 적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새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새 기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기준의 특례입니다. 기존 건물이 증축 개축돼 수선용도 변경될 때 배관 배선 공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일부 기준을 적용 안 해줄 수 있어요. 이거 잘 활용하면 공사비 절감됩니다. 셋째, 비상방송 설비 연동 활용입니다. NFTC 202 기준 비상방송 설비가 있으면 지구 음향장치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미 방송 시스템이 있는 건물에서 비용 절감 가능한 방법이에요. 감리 경험상 가장 많이 지적되는 건 발신기 높이와 음향장치 간격 미달이에요. 도면상으론 맞는데 실제 시공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 한 번 더 정리할게요. 1. 비상벨 사이렌 각층 수평거리 25M 이내, 음압 90dB 이상. 2. 발신기 높이 0.8M 1.5M, 수평거리 25M, 복도 보행거리 40M 이상 시 추가. 3. 비상전원 감시 60분 경보 10분 이상. 4. 단독 경보형 감지기 각 실 1개, 152 초과 시 추가, 계단실 최상층 설치. 5. 배선 전용회로, 별도 관로, 절연저항 0.1M 이상.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SANGMUGTV에서 여러분의 현장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